이런 데도 갈라지고 세상에 지가 여기서 나오더라고. 다리 시려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 죽어서 살고 있어요. 저 위에서 지금 콩고리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불이 난 곳은 서울 강남의 구룡마을. 프로도 나오는 데가 약간 왼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날이 밝을 때까지 불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네. 소방헬기가 필사적으로 물을 뿌립니다. 불이 산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저지선을 치는 겁니다. 다섯 시간 만에 드러난 화재 현장. 무엇이 있었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다 타버렸습니다. 이날 화재로 60채가 넘는 집이 불에 탔습니다. 시사 직격이 바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큰 불은 잡았고 잔불만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잔불만 지금. 네. 혹시 안에 화재 원인이 좀 보이는 게 있나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상황이. 많이 놀라셨겠어요. 오늘 아침에 여기 집에 계셨어요? 아침에 무슨 소리가 펑 난다 해요 우리 딸이. 네네. 그래서 나는 이쪽 봐서 소리도 못 듣고 그래 쫓아나가더라고. 뭐 나는 연탕에 뭐 사고가 났는가 싶어서 내다보니까 불이 나서 막 불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그을리고 타버린 삶의 터전. 현장에서는 중장비가 동원돼 잔해 속에 남은 잔불을 정리하고 있지만 아직 곳곳에 사고의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한 주민은 비좁은 골목 탓에 초기 진압이 늦어졌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소방차가 안 올라와요. 왜 못 올라왔죠? 저 위에서 몇 개 갖고 막혀가지고 네. 불이 나니까 거기다 대고 예. 호스를 끌고 올라온 거예요. 사람 혼자 왕래를 못할 정도로 골목이 되는데 얼마나 위험했어요 지금.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날 정도로 좁은 골목길. 이거 비상시에 이렇게 땡땡땡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오늘 아침에도 올렸는지 모르겠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골목은 미로처럼 복잡해집니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마을을 빠져나가는 곳조차 쉽지 않습니다. 원래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구조가 예. 한 집에서 불 나면 다 타요. 다 죽을까요? 그럼 뭐 이게 천정이 예. 젖었다 말랐다 하니까 예. 불만 붙으면 그냥 붙어요. 불은 왜 시작되었을까?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의 원인을 합선이나 누전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금 저기 전기를 지금 끊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단 저기 보시면 다 불에 탔잖아요, 저기. 아, 전기 탔구나. 불 끈 지가 얼마 안 됐고 예. 지금 물이 젖어 있는 상태라 예. 섣불리 전기를 투입했다가 혹시 또 전기 감전의 위험이 있을까봐. 아,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불이 나지 않은 집에서도 연기가 나기 시작한 것. 이런 집이 지금 여기 많겠는데요, 이런 집이? 이런 집이 또 어디가 또 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 전기가 나가니까 다 이렇게 지금. 전기가 나가서 그렇고. 그 연탄 집게 좀 줘봐요. 아, 전기가 나가면 보일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게 순환이 안 되고. 모터가 안 돌아가니까 그래요. 아, 모터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저기 보일러 안에 있는 호스가 타는 거요. 연탄불 다 빼요. 전기 안 들어오면은.
자칫 또 다른 화재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구룡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발생했던 화재. 설을 쇠기 위해 준비해 놓은 제수용품들이 눈에 띕니다. 아이고 이렇게 남아 있네요. 아 이거 못 써요? 못 쓰죠. 겨우 이제 불이 나가니까 깜깜하니까 후라시 찾느라고 이게 스마트폰으로 불을 켜고 이렇게 하고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전화기만 들고 나온 거예요. 저쪽 맨 끝집이요. 이 줄의 맨 끝집이요? 예. 폐허로 변해버린 집터에서 건져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나 여기 불난데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들 소지품을 딱 보니까 속이 상하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 1980년대 도심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정착해 만들어졌습니다. 합판으로 지어진 집들은 가건물에 가깝습니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 시설이 전무한 주거 환경. 위생 상태도 취약해 방 안에 쥐가 다닌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쥐 없는 데가 없어요. 새끼가 쥐새끼가 돌아다녀요. 잡아냈는데 잡아내도 댕겨요. 침대 위에까지 올라와요. 쥐새끼가. 저 잠바 걸린 거 저것도요. 예. 소매 이어가 막 떨어가지고. 파먹은 거예요. 예, 이거 봐요. 아, 쥐 벽도 막 병도 뚫는데요. 내버려요. 그 이건 아까 보네 요만큼 천을대가 꼬맥 입으려고 지금 아까워서 놔놓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돈을 모을 때까지만 지낼 생각으로 들어왔던 구룡마을. 하지만 이 불편하고 위험한 집에서 할머니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세월이 얼마요? 응? 88년도 그 올림픽 끝나기 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어제 할 때도 없지. 새도 뭐 소도 뭐 비빌 때가 있지. 어디로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구룡마을에선 겨울만 되면 얼음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골목을 뒤덮은 얼음의 두께가 10cm가 넘습니다. 여기 밑바닥에 이런 거예요? 예. 언제 걸었나요, 지금? 안에 지붕에서 수도가 터졌어요? 터지니까 지금 다 저기 노출돼 있잖아요. 저기 위 지붕 위로 저기 수도관이요? 수도관이. 그러니까 터지면은 예. 여기가 고드름이 이렇게 얼어가지고 전체가 다. 지금 이게 녹은 거예요. 이렇게 쌓였던 게. 그나마 녹은 거예요, 이게? 예. 지붕 위를 위태롭게 지나는 수도관은 주민들이 사비를 들여 직접 설치한 것입니다. 이게 저희 집 수도인데. 이게 지금 수도관이에요? 아, 네네. 수도관이 어떻게 지하 안 있고 이렇게 저희는 다 위로 가 있으니까 이제 오는 거예요. 다 외벽으로 나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감싸는데도 지금 어딘가 얼은 거예요? 그러지 어디서 얼었는지 저희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게 틀어놔져 있잖아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물을 저희가 이제 얻어다가 퍼다 지금 받아놓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우선 쓰러지니까 저희가 이렇게. 붕괴 직전의 집도 보입니다. 반 무너졌다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 무너졌다니까 이 집 보일러실까지. 그러니까 나무로 지금 여기 받쳐놓은 거지 이게. 이게 사람 살겠냐고 이래가지고. 구룡마을은 여러 차례 재개발이 추진됐었습니다. 그러나 보상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실제 개발은 쉽지 않았고 그 사이 주거 환경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불에 타기 쉬운 게 보온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건데 겨울에 너무 춥기 때문에 떡섬을 붙여놓은 건데 작은 화재에도 이런 사실 전기선이 노출돼도 보니까 합선만 돼도 이런 거에 금방 불이 붙잖아요. 떡솜이라 불리는 손뭉치와 합판.
불에 타기 쉬운 자재들로 만들어진 집에서는 언제 또 큰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는 최소한의 주거 환경도 보장할 수 없는 집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처럼 뭐 노후주택 밀집 지역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최저주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게 그 무허가 건축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구조 자체의 변경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점점 더 이렇게 위험한 주택으로 점점 더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됐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로 점점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붕괴를 막기 위해 합판을 덧대고 솜을 뭉쳐 추위를 막아야 하는 집. 구룡마을의 경우 무허가 주택이 많아 수리에 제약이 있긴 하지만 상황은 꽤 심각해 보입니다. 사람처럼 집도 늙어갑니다. 보통 지은 지 10년이 넘어가면 여기저기 손볼 곳이 생겨나죠. 하지만 제때에 잘 고치고 관리만 한다면 집의 수명은 3배까지 연장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놓치고 방치하면 집은 빠르게 낡아갑니다. 집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이른바 노후주택이 되는 겁니다. 현행법에서는 노후주택을 설비나 구조물이 낡고 손상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주택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노후주택이 얼마나 있는 걸까요? 서울에만 65만여 채, 전국에 걸쳐 약 400만 채에 달합니다. 노후주택의 상태는 어떤지, 왜 생겨나는 것인지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가봤습니다. 가파른 계단이 숨이 찰 정도로 이어집니다. 성북구 장이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주택 밀집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한눈에도 낡아 보이는 집들이 많습니다. 가끔 이제 집 수리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가보면 집들 상태가 어때요? 그냥 지금 왜 물 틀으면 네. 그러니까 며칠 물을 잠가 놓으면 네. 녹물이 나와. 빨갛게. 40-50년 다 됐을 거예요. 이게 제일 오래되고 요거는 조금 한 40년? 저기 벽도 저거 겨울 되고 나니까 저렇게 되잖아요. 금이 쩍쩍쩍 가잖아요. 예. 더 이상 길조차 없는 산 꼭대기 집. 아주 낡은 주택 하나가 눈에 띕니다. 내부 구조와 낙후된 시설을 보니 꽤 오래전 지어진 주택 같습니다. 말씀 좀 여쭐게요. 혹시 여기 KBS에서 왔는데 혹시 여기 주민이세요? 휴지야, 휴지. 지어진 지 얼마나 됐대요, 이 건물? 여기가 그러게 한 50년쯤이 넘은 10년이 넘지 않았나 싶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사가고 노인네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다 집 팔고 나가고 이제 우리 이 노인네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은 1981년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으로 다른 주민들은 모두 떠나고 독거노인 4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집도 구경도 하셨어요?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요러고 살고 앉았어요. 요렇게. 방안은 40년 전 지어졌을 당시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 물도 조금 들어오고 그냥 창호지 바르고 비닐으로 겉에다 저렇게 붙이니까 바람이 술술 안 들어오잖아요. 누가 해주셨어요? 내가 바르죠. 저게 화장실이에요. 아, 공동 화장실? 예, 저기. 추우면은 쓰기가 어려울 텐데. 뭐 그래도 변기 깨끗한데요? 얼어 죽을까봐 내가 이렇게 다 붙였어. 아, 직접? 네. 스티로폼도 붙이고. 근데 이게 수도가 얼어요. 네. 그리고 수도가 얼으니까는 이렇게 다 싸맸어요. 화장실 같은 시설이 고장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고장이 나가지고 좀 그거 고쳐줄 수 있나 물어봤더니 그 고쳐달라면 이사 가래요. 아 진짜요? 못 고쳐준다고 이제 헐릴 집이니까는 안 고쳐준다고 이사 가라 그래서 30만 원 나왔는데 그냥 내 집에서 좀 걷어가지고서는 고쳤어요. 할머니가 사는 장이 14구역은 지난 2008년 재정비 촉진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곧 철거될 거라는 생각에 집은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구역 지정 후 집 상태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재개발되면 집 수리들 안 해요. 그러니까 이사도 안 와. 이 낡은 집에, 서울시에 이 낡은 집에 누가 이사를 와요? 수리를 해도,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서 해도 나중에 실제 재개발이 되면은 그 돈 들여서 하는 걸 갖다가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고칠 이유가 없죠. 저 같은 당장 뭐 수리 안 하고 있는데, 그 살 만큼만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위 14구역은 언제 철거를 시작할 수 있을까? 아유,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언제 채워 그래? 아 아직 승인도 안 그럼 평가 금액도 안 나왔는데 평가 금액이 나와야 뭐 승인이 떨어지잖아. 이제 얼마라는 게 그래 철거도 뭐 언제 하고 언제 하는 거지. 아직은 거기까지 해당되지가 않아. 그럼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되는 건 되는데 언제까지 되는지 그건 모르. 시사직격이 서울시 재개발 재정비 지구로 지정된 1,417곳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499곳. 그중에는 무려 49년째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철거를 기다리며 버티고 있는 시간은 평균 19년에 달합니다. 이런 노후주택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 개발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사업성이 나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성이 없는 가장 열악하고 당장 시급한 집이 먼저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당장 어디가 돈이 되는지가 개발의 순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남 지역의 재건축은 사업이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지만 강북의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느리고 이걸 뭐 수도권 더 범위를 넓히면 지방의 열악한 주택들은 더 개발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더 큰 문제는 재개발 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의 개발 상황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원래는 그럼 여기 다 한꺼번에 통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파트로. 아파트로? 아파트 들어온다 그랬는데 뭐 저 상가 쪽 사람들하고 소송 걸려가지고 져버리는 바람에 안 돼가지고. 뭐 팔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팔리죠. 내가 2009년부터 내놔도 아무도 와보지도 않아. 근데 아무도 사러 물어보지도 않는다니까. 2006년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던 종암동 일대.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8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원래부터 낡았던 집들의 상태는 그 사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해제 지역의 주택들은 대대적인 보수가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예. 손 받을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아유 그럼 많지. 좀 지붕부터 고쳤으면 좋겠어. 우선 지붕이 하면 더 편했잖아. 지붕이 다 새서? 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 뭐야 하도 나무가 오래돼가지고 내려앉을까봐 그게 걱정이지. 예, 판자인데 비가 새가지고 그 손이 조심해야겠구나. 여기서 비가 새요? 예, 전에 새가지고 네. 위에 이제 천막으로 덮어놨어요. 천막으로 간신히 덮어놨지만 빗물은 벽으로 스며들었고 흙이 안 좋아서 그런가? 집안 내부 곳곳은 곰팡이로 덮였습니다. 이제 노인네들이 있으니까. 기와를 얹은 빨간 벽돌집. 지붕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주인의 안내를 받아 집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물이 다 새는 흔적이에요? 얼룩이 뚜렷한 천장. 바닥으로도 뚝뚝 떨어지나요? 바퀴가 많이 나오고요. 뜯어보면 그거 뭐 집게벌레라잖아요. 집게벌레? 예, 그 까만 거. 주세요 이게. 가장 최근에 잡으신 적은 언제쯤이세요?
지난 늦가을인가? 늦가을에 방에 2마리 들어온 거 2마리 다 잡았죠. 집안의 유일한 난로는 꺼져 있고 급하게 딸 밑에 난방이 안 바닥은 얼음장입니다. 깔려있긴 하죠. 예, 깔려있긴 하는데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거의 맥혔죠. 그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 돌려도 난방을 뭐 하나만 한 거죠. 이 난로는 어떨 때 피세요? 네, 이제 밥 먹을 때 주로 피죠. 뭐. 너무 썰렁하니까. 식사할 때 말고는 안 켜놓으세요? 석유 아껴야죠. 집안 어딘가를 통해 차가운 공기가 새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저 벽은 누가 이렇게 해주신? 열화상 카메라로 내부의 온도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침대가 놓인 방의 온도가 영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벽면 모서리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갑니다. 불을 사용하는 주방 역시 영하 3도. 방안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집. 이제라도 보수 공사를 한다면 어떨까? 집수리 전문가와 함께 수리 가능성을 확인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무로 해가지고 지금 유리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것도 다 뜯어내고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 전체적으로 지붕 싹 걷어내고 판넬로 세워서 판넬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전기 설비의 노후화도 심각했습니다. 전선을 만지기만 해도 불꽃이 튑니다. 연결이 좀 불안정한. 예. 그냥 비가 오게 되면 전기가 물속에 잠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라면. 집안 곳곳에서 균열도 발견됩니다. 이런데 벽도 지금 크랙이 가서 지금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네요. 집수리 전문가는 수리가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수리하기에는 너무 오래 방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골든타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 집 자체에 보수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네요. 많은 말씀 들었는데 제일 집주인은 왜 이렇게까지 집을 오래도록 방치해 두었던 것일까? 만약에 제가 이제 내 돈을 다 수리하잖아요. 네네. 그럼 개발되면 그가 헛돈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게 첫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집도 이렇게 더 망가진 거고. 여기 내 땅이 이제 20평도 안 되는데 땅값 얼마 더 주겠어요. 어차피 나 같은 경우는 뭐 2, 3년은 더 현장을 떼야 되니까 서울 쪽에 있게 된다면은 월세밖에 못 살고요. 전세 쪽으로 가려면은 변두리로 가야죠. 이렇듯 종암동처럼 뉴타운 재개발 지구로 지정됐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주민들이 반대해 재개발 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2019년 기준으로 서울에만 386곳. 해제 지역은 강남엔 2곳에 불과했지만 대부분 강북과 서남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원래부터 주택의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심했기 때문에 해제의 후폭풍도 더 큽니다. 거주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수리 없이 방치될 우려도 큽니다. 집과 동네를 보다 낫게 바꾸려는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역설적이게도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노후주택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 이는 서울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닙니다. 전국에 퍼져 있는 노후주택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사직격이 먼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의 노후주택 비중은 서울보다 높습니다. 1970년에 지어진 한 아파트. 이곳은 2013년 재정비 촉진 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인기척이라고 넘는 복도. 건물 아닌데도 무척 춥습니다.
복도에 물이 있는데 그냥 복도에 물이 이렇게 꽝꽝 얼어 있을 정도로. 집 내부의 상태는 어떨까? 집안에서도 목도리와 털장갑을 하고 지낸다는 할머니. 아무리 껴입어도 보일러 없는 아파트의 찬 공기는 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추면은 입을 푹 덮고 이렇게 덮고 이제 테레비 보고 이거 말도 못해서 한 거예요. 보일러가 없다 보니 당연히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설거지나 빨래는 찬물에 하고 따뜻한 물이 꼭 필요할 때만 전기 온수기를 켭니다. 이거 사다가 이렇게는 불어와. 이거 물 딥혀갖고 머리 감고 한 30분만 되면 뜨끈뜨끈뜨끈해. 근데 이거 전기세가 많이 올라가더라고. 계속 뜨신물 틀어놓고 씻고 나갔다가 와서 발 씻고 그랬을 10만 원이 나와서 이제 많이 그렇게 안 써. 50년 전 이 아파트로 이사와 5남매를 키워낸 할머니. 그 사이 집도 할머니와 함께 늙어갔습니다. 심한 당뇨를 앓고 있어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 할머니. 하지만 낡은 집은 더 이상 할머니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몸을 뜨시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하루를 사다 말아도 좀 뜨신 물도 나오고 뜨뜻하게 하고 사고 나도. 노후주택에서 사는 고충은 추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입주민이 함께 쓰는 공동 화장실.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어. 물 안 나와. 얼어서. 물 안 나오면은 어떻게? 그 들여다가 부쉈대. 어디서 들여다보신 거예요? 집에서. 집에서 물 떠다가 여기다가 부으신 거예요? 그렇지. 한 바퀴 쓱 갔다가. 낡은 집은 할머니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오다가 자빠져갖고 작년에도 죽고 재작년도 죽고 뭐다 병원에 있고 그래. 준공된 지 54년이 된 부산의 보수 아파트. 2021년 16년 만에 정비 예정 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주민들이 워낙 고령이라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끝까지 갔더라도 바람을 하나도 막아주지를 못하고 소음도 너무 심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아파트 내부.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안정도 이 얼어갖고 있네. 이 떡국을 담가놨더니 지금 끙끙 얼어갖고 지금 냉방이다요. 할머니는 연탄 아궁이 자리에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고 합니다. 야, 아궁이 공기통 그거 몇십 년 됐다. 이거 안 한 지가.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일러를 할 수가 없어. 집을 건들지를 못한다니까. 못 건든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밑에가 한 4cm 정도는 물로 나 있어. 근데 위에서 두드리가 깨거나 이리 하면은 안 된다고. 지금 뭐 전기 판넬을 놓으려고 해도 이게 밑에 습기가 물이 차가지고 돼도 안 하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 최근엔 원인을 알 수 없는 누수도 집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설거지 하시고 나서 그렇게 손 쬐시는 거예요? 온열기 하나의 의지에 생활하는 할머니. 설거지 안 해도 방에 있으면 여기 뭐 1시간만 앉았으면 다다다다 떨린다.
잠시 일선을 돕고 왔는데요. 난로를 하나 더 켜자니 난방비도 부담입니다. 다듬는다고 하시던 때문에 차가 많이 무너져서 다골 보면 어떡하나. 춥고 오늘같이 어제같이 그러면 참으로 힘들어. 너무 추워서. 그리고 몸이 막 내가 안 좋아 놓게는 또 병원에 댕기고 그렇게 더 그렇고. 집안에 좀 있으면 막 달달 떨려 나가야 되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오늘도 집을 나서는 할머니. 할머니는 하루의 절반을 집 밖에서 보냅니다. 아파트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떨어진 상가 건물. 보수 아파트 주민 황병현 씨는 1년 전부터 이곳에서 임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도저히 안 돼갖고 살 수가 없어갖고 제가 싸게 임대료로 해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을 생활합니다. 아내,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살아온 황 씨. 집을 떠난 건 전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사실 전기 안 들어오죠. 첫째 전기 안 들어오죠. 전기 나가갖고. 그러고 그거 고칠 수 없죠. 고치려니까 견적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무슨 돈을 고칩니까? 못 고치니까 할 수 없이 전기가 안 되고 그래 할 수 없이 이어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거 다 땜빵 해놓은 겁니다. 황병현 씨의 집은 보수 아파트 2층. 40년 전 황 씨가 구입했습니다. 저도 지금 일어났거든요. 입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수 때문입니다. 내 방인데도. 여기도 물이 새갖고 전기를 지금 못 쓰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물이 떨어져서 물이 고여갖고 제 자식도 이것에 산다가 아빠 나는 무서워서 못 살겠다면서 나갔습니다. 아들이. 그럼 뭐 그 젊은 사람이 살겠습니까? 내 아들이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가족의 추억이 담긴 집. 수리를 해서 다시 살고 싶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욕하고 뭐 애들하고 같이 모욕하고 이렇게 빨가벗고 애들 아들 딸 이래 같이 모욕하고 일하던 데입니다 여기. 여기 이 추억이 많이 담긴 집이에요 이게 내가. 고쳐갖고 살고 싶죠. 요번에 견적 내니까 돈이 1,500만인데 집값하고 똑같더라고. 가족의 보금자리는 빈집이 되었고 황 씨가 떠난 후 얼마 안 돼 빈집이 하나 더 생겼다고 합니다. 이 앞에도 남자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발견된 거예요. 제가 미 안 살다가 밑에 올라오니까 냄새가 악취가 나더라고. 그래 경찰관을 동원시켜갖고 보니까 해골로 돼 있더라고요. 그냥 한 달 동안 부식이 돼 있은 거예요. 사람이 안 사살거든. 현재 보수 아파트는 406세대 중 절반 정도가 빈집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 대낮에도 컴컴한 내부. 노후주택이 빈집이 되고 그 빈집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빈집이 오래 방치되면 슬럼화가 진행되고 범죄의 위험도 커집니다. 대전역 인근 소재동. 현재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빈집촌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폐가로 변해버린 빈집. 여기 이렇게 나무 판자들이 벽지들도 다 뜯어진 상태로 이렇게 있고 천장도 아예 뚫려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사셨었나 보다. 누군가 살고 있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주민들도 불안을 호소합니다. 빈집들을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쓰신다거나 저쪽 노숙자들 들어왔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불량한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소문도 들었어요. 예. 무섭죠. 빈집이 많으니까 빈집에 들어가서 막 노숙자라든가 학생 같은 사람들이 막 거기 가서 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한테도 순찰 좀 돌아달라고 막 미리 전화해서 저기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한 9시 넘으면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못 봐요. 빈집으로 버려지고 있는 지방의 노후주택들. 이대로 두면 더 큰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낡은 집에 갇혀 늙고 병들어가는 사람들. 이들을 위한 대안은 재개발밖에 없는 걸까요?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이 일반화된 우리나라의 주택 철거 교체 수명은 평균 27년.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일본은 54년, 영국의 경우 128년에 달합니다. 일본과 영국은 노후주택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1950년대부터 노후주택 문제가 시작된, 그래서 가장 일찍 해답을 찾은 영국으로 가봤습니다. 노후주택에 대한 영국의 기본 원칙은 점검과 관리입니다. 지은 지 40년 된 단독주택. 주택점검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거주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That's the electrical fuse box, all right? Now, when I look at this fuse box, I'm thinking, okay, is this a problem? Because a child very small, maybe under 5, 3, 2, could they cause a problem for themselves with this? 특히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더욱 꼼꼼하게 평가합니다. This is an open fire here, and in England, anything that is a fossil fuel burning appliance, in this case wood or coal, must have a carbon monoxide alarm. 영국이 2006년 도입한 주택보건안전평가 시스템.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29가지 사항에 대해 점수를 매겨 평가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업체는 결과를 당국에 제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And the local authority will assess the risk to the vulnerable group, either occupant or visitor, as to the likelihood or the potential of a member of the vulnerable group suffering either severe injury or death from this. This is a legal obligation that the council assesses the property. 먼저 정부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공고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위험 요소 하나당 최대 3만 파운드, 하나로 약 4,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영국은 주택의 위험 요소를 꾸준히 줄여왔습니다. 영국의 전문가는 노후주택을 평가하는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Buildings, unless they're well maintained, you will get dilapidation, and so that's what the rating system is there to assess. What's the effect of that dilapidation? The health of people is one of the primary functions of government. And housing and good housing and safe housing is a fundamental human right. Fundamentally, it benefits us all if people are living in healthier housing. 우리도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검과 진단만 있을 뿐 사후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나가서 유관 점검하는 거 밖에 없고요. 거기서 이제 뭐 등급이 좀 나오실 건데 구조적으로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판단이 되시면 그 이후로부터 뭐 개측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정밀 검사까지 가는 경우가 없어요? 네네네. 저희가 점검을 해드리는데 그 점검만 해드리는 것이 이제 뭐 점검 이후에 뭐 저희가 뭐 보수 보강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개보수를 명령할 수는 있지만 붕괴 또는 화재의 위험이 심각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붕괴나 화재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케이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위해가 좀 더 적은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기에 개입을 하지 못한다는 좀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건강에 위해가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개발의 대안으로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시도도 있었습니다. 창신동은 2013년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된 후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을 되살리는 정비 정책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도시재생에 강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뉴타운을 못하게 그때 했으면은 제 현지 계량이라도 해서 살게끔 했어야 되는데 뉴타운도 못하게 하고 현지 계량도 못하게 하고 도시재생 생산이라고 해서 나는 현지 계량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집은 하나도 손 안 보고 집들은 도시재생 사업이 마을 정비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노후주택 문제에 대해선 소홀했다는 겁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안타까웠던 건 집에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동네에서 집을 고쳐주는 것이었을 것이고 철거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집들에 관해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죠. 뉴타운 지정과 해제, 그리고 도시재생.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주민들의 집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장판을 걷어내자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균열. 수리가 시급해 보이지만 집주인은 공사비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안해요, 불안하기는.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수리나 요청 같은 거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4천인가? 4천? 네, 그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쪽에. 그 4천만 원 정도 수리비 하실 수가 있나요? 안 되니까 이러고 있죠. 일본 요코하마의 한 단독주택 단지. 이곳에 있는 단독주택 절반 정도가 지은 지 40년에서 50년이 된 노후주택이라고 합니다.玄関まで木のドアがありますよね。はいはい。あれがその古い分譲した時のお家ですから。こういうことと隣にいてもそんなになんか感じたような感じはしないです。違和感はないですよね。違和感ないです。ええ。ペンキ塗り直したりしてますからね. 일본은 살기 좋은 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노후주택 문제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수리 지원입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아파트.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내는 전부 바뀌었지만 일부 시설은 그대로 활용합니다. 室内がもうほぼ全て新しくなってしまってるので、例えばこのサッシとか窓のサッシとかは当時のまま残してます。 리모델링이 활발한 건 강력한 지원 제도 때문입니다. 国だったりとか地方自治体が
かなりこうリノベーションとかリフォームに補助金だったりとか、もしくは金融機関がローンを組んでくれたりとかっていう手厚いフォローがかなりあ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ところでのニーズが増えてきているのかなと思います。 일본은 주택 수리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감면과 보조금 제공, 융자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은 총리실 산하 부서를 통해 중앙과 지방에서 동일하게 추진됩니다. この5年10年、だいぶ力が入っ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で今現在もですね、国がそのための、補助をする予算要求をだいぶ大きく、していますので、これからですね、いかにその、リフォームの数を増やしていくかっていうことが、問われるかなと思います。 우리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 집수리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상이 매우 한정돼 있고 일회성 설비 교체 위주여서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노후 주택 정책은 점검과 관리보다는 철거와 신축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재개발 지구가 지정됐고 개발을 기다리는 동안 노후주택이 양산되어 왔습니다. 시민들이 주택 수리를 안 써도 되는 돈을 써야 하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주택 수명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짧아졌습니다. 재개발이 능사는 아닙니다. 시사직격이 다녀본 현장 중엔 기존 방식의 재개발이 필요한 곳도 분명히 있었지만 대규모 철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 철거가 필요하고 어떤 집에 무슨 종류의 수리가 필요한지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그 실체를 파악해야 낡고 늙어가는 집에 대한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시사직격 방송이 노후주택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출발선이 되길 바랍니다.